여기 지금 가몰입투 사색만 제가 2권을 잡았는데요. 사실 가몰입투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저술이고 합니다만은 원래는 햇빛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이 되고 아까 우리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돌베개로 출판사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생을 바꾼 인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보면 출판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맥 빠진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출간했을 때 얼마 더 팔린다는 것도 없을 거고 했는데도 흔쾌히 이걸 받으셔가지고 증보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맥 빠진 일은 아니고요. 우선 뭐 제 표현이면 뭐 선생님이 이제 가몰입투 사색이가 첫 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굉장히 대표적인 책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바로 이제 88년도에 선생님이 그런 이제 평화신문의 글과 나중에 책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영향을 받았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또 그 책은 스테디셀러였어요. 그럼 스테디셀러였고 그 선생님 책이 이제 햇빛에서 그렇게 나온 것도 사실은 이제 선생님 나오시기 전에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이제 감옥에 계실 때 만들어졌고 책이 나오기는 물론 그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선생님이 이제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은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내용이나 이런 일부도 76년 2월부터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출소 이후에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많은 새로운 부분들, 새로운 편지가 조금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고 해서 정보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더 책을 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선생님이 나와 계시니까 좀 더 새로운 그런 발견된 자료가 더불어서 새로 책을 좀 더 개정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었죠. 뭐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햇빛 출판사의 사정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좀 이제 그런 게 상황에서 좀 약간 답답하셨던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약간 불편함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미 출판의 어떤 출판사와의 계약 기간으로 보면 한 5년 정도를 한 텀으로 생각을 해서 10년 정도 한 2번 정도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의 기간이 된 시점에서 햇빛 출판사에 이제 좀 이렇게 지금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선생님과 제가 직접 한번 방문을 했어요. 햇빛에? 네, 햇빛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가서 그런 부분을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돌베개에서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옮게 됐죠. 그래서 책을 좀 더 완벽하게 내기 위해서 새로 발견된 자료들 뭐 그런 사실 이게 독자들의 요구도 있었어요. 책을 좀 더 그렇겠죠. 책을 좀 더 이렇게 심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책을 좀 더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햇빛 출판사판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출판사적으로. 네, 그렇죠. 출판사 중요하죠. 네, 그리고 돌베개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정보판도 그런데 그렇다면은 햇빛 출판사판 그리고 돌베개 출판사판의 각각의 그 가몰입투 사색의 그 판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 특징 이런 걸 출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그 햇빛 출판사판에는 이제 지금 상당히 빠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 발견된 1976년 이전에 69년, 70년에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그런 그 휴지했었던 그런 기록들. 청구의 추억을 비롯해서 여러 그런 기록들과 그 다음에 뭐 안양교도소 하여튼 등등의 그런 편지들이 새로 들어갔죠. 새로운 편지들이 들어갔고 편집도 좀 달리했어요. 햇빛 출판사 책은 뭐 재수님께 수신자별로 되어 있어요. 재수님, 뭐 형수님, 뭐 형님, 그다음에 부모님 이렇게 수신자별로 쭉 분류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책을 내면서는 이제 선생님 날짜별. 시기별로 그 바로 이제 남한산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도소별로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뭐 안양교도소는 짧죠. 잠식해졌으니까.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 그래서 쭉 시기별로 감옥 생활의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을 쭉 볼 수 있도록 이제 편집을 그렇게 했고 제목들도 다 새로 달았어요. 네. 제목들도 많이 다 많이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좀 제목을 새로 그 안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드리면? 하라고 받고 선생님 네. 그렇게 해서 제목도 전부 새로 달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저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이 그런 결정판이죠. 선생님 다 완벽하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전 객관적으로 두 책을 다 꼼꼼하게 봤으니까요. 일단 햇빛 출판사파는 신영모 선생이랑 관계가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글들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던 거고 자기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이라면 이렇게 편집을 안 했을 그렇죠. 텐데 맞아요. 예. 개수씨, 형수씨 이렇게 가니까 일단 수신자 중심으로 그걸 배치한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본인은. 네. 왜냐면 부모님도 아니고 왜 개수, 네, 형수가 네. 먼저 나오는지도 그렇죠. 맥락을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신영복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시부 네. 혹은 그 얼굴도 모르죠. 삼촌을 네. 맞아요. 뒷바라지를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자를 왜 개수나 형수로 많이 했냐면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 노릇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며느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보내면 읽는 주체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을 때 주인이 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개수 형수한테 보낸 건데 이게 개수 형수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보내고 형 동생한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네.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그 다음에 그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연대기적으로 안 해놓고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빼놓으면 이게 시대성이 죽어버려요. 시대 상황과 네. 교도소 상황과 본인의 그 실존적인 상황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마음에 들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 통역당 또 같이 했던 오병철 네. 선생의 선생님. 사모님이 만든 출판사에서 네. 다 만들어 놨으니 네. 그리고 이미 책은 많이 팔리고 있으니 뭐라고 할 수가 뭐라고 없었던 말씀도 못 건데 하시고. 예. 그러던 차에 제가 봤을 땐 예. 한철희 사장님하고 역대 시가선을 하고 나무야를 하면서 네. 아이 난 여기랑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죠. 네. 특히 역대 시가선은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네. 손에 많이 번 그래서 책이지. 제가 아까 네. 지적했죠. 그럼 신영복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로 벌충을 해줘야 돼. 나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뭐 그런 부담감도 있으셨던 거 거예요? 있으셨어요. 그건 전 동의하시네요. 역대 시가선을 그렇게 네. 꼼꼼하게 열심히 안 내셨으면 신 선생님이 네. 돌베개로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부담감이 애초에 발생하신 게 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해석을 합니다. 아, 예, 예. 그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그 이 증보판이 더 많이 팔리지 않았나요? 그건 모르죠. 개정판이요? 예, 개정판이 엄청 아, 근데 팔린 저 것 같아요. 그건 햇빛에서 팔린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얼마나 많이 팔린 팔렸어요. 비교가 안 되는 얼마나 팔린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많이 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당시 이제 많이 88년 팔렸어요. 선생님 네. 석방 직후에 굉장히 그뭐 올림픽 직후에 그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예, 예. 엄청 팔렸을 텐데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가 없죠. 뭐, 알 어쩔 수 수가 안 없고 밝히니까. 그렇죠. 이번에 한번 쭉 좀 자료를 판매 기록을 뽑아보라고 했는데 하여튼 감옥으로서 사생만 98년 이후로 예. 팔린 게 하여튼 뭐 거의 30몇만 부 된 것 같아요. 30만 부. 꾸준히. 예, 꾸준히 그게 꾸준히. 팔린 거죠. 선생님 책 중에 아마 제일 그래도 많이 팔렸을 거예요. 나무야 더불어서 지금 예, 많이 현재 팔렸죠. 책 중에. 예, 맞아요. 팔렸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직계는 뭐 그것도 알 수는 없는데 번역서 사람아 뭐 그건 저희가 낸 책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50만 부 가까이 나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다른 책들은 그렇게 잘 나가서 출판사가 좋았는데 역대 시가서는 안 나갔단 말이에요. 제작비는 엄청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신영보 선생님 스타일은 남한테 폐의를 끼치는 걸 정말 피하시거든요. 내가 출판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컸죠. 예, 그리고 증보판에 거기 저기 들어갔잖아요. 청구의 추억. 청구의 추억. 그렇죠. 그 실렸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거 처음 실렸죠. 그게. 그러니까 그 실으실 때의 그 심정이 어때? 그건 뭐 나중에 단행본으로 나옵니다만은. 네네네. 아, 그 저는 글이 그 굉장히 대단한 워낙에 글이라고. 뭐 대단한 글이죠. 뭐 예. 거의 하나의 그야말로 하나의 단편 소설 같기도 하고 예. 사실은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그런 어떤 그럼요. 충분히 장면인데 가능한. 뭐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뭐 그러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원고로 주셨어요? 아니면 아니죠. 그 아니죠. 원래 그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 누가 타이핑한 걸로 받으셨나요? 그 이제 선생님 그 원본 예. 그 그걸 아버님이 갖고 계셨죠. 교도소 계시던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복사를 했죠. 그래서 아, 그걸 그게 너른마당에서 나온 너른마당 엽서라고 이제 엽서에 실렸죠. 여름마다 한번 실렸어요. 한번 실렸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데 판매용이 아니었어요. 네네. 친구들이 친구 나눠가지고 나눠갖기 위해서. 하는 네, 그 네. 명의란 너른마당에서. 거예요. 네네.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네, 하셔서 그럴 수 이제 있었죠. 실게 됐군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정판이 나오고 아, 나서 그렇죠. 아니 사색 개정판이 나오고 98년에 내면서 뭐 재출간이라고 그랬죠. 저희는 이제 사색을 완전히 새로운 달라졌죠. 새로운 책으로 낸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그 책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선생님 석방 10주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98. 그 책을 내면서 한번 출간 기념 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석방 최초로 한번 이제 북콘서트를 그때는 흔치 않았는데 북콘서트. 흔치 않았을 네, 때죠. 네, 네. 최초네요. 최초 아마 북콘서트를 어디서? 당시에 선제아트센터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강산혜 씨라든지 윤도현 씨들이 이렇게 또 찬조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기획은 이쪽 멋진 공연. 돌베개에서 아, 예, 하셨고. 돌베개 하고 그때도 아마 타케멘 씨가 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하여튼 해서 그런 분들이 그랬을 해서 거예요. 그랬을까요? 하여튼 한번 뭐 하여튼 선생님 석방 10주년이기도 하고 하여튼 한번 재출간 기념해서 한번 콘서트를 한번 했죠. 우리 네. 김창남 이사장님도 그때 이제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네. 많이 도와주셨을 네, 네. 것 같아요. 네. 사색에 이어서 그 2003년은 영인본 엽서가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간단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엽서, 여기 있는 이 영인본 엽서 제작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이때쯤 뭐 선생님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이진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엽서 저 책이 이제 그 전에 98년도인가요? 그 이제 너른마당이라는 네, 그 이영윤 선생의 그 출판사. 네. 뭐 거기 적극적인 출판 활동을 하는 데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예. 이제 저 선생님 지인들이 친구분들이 원래는 뭐 편지를 서로 이렇게 하나씩 놀아 가졌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편지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예, 예. 원본이니까. 원본이니까 이건 다시 돌려주고 이 책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일종의 자비 출판의 형식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정판으로 아마 만들었고 나눠 가지기 위해서 아는 지인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교부 같은 데만 이제 한 군데 주어서 했는데 좀 인기가 좋았나 봐요. 책이 또 팔려서 2쇄까지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찍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거기 출판을 계속 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찍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았죠. 왜냐면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사색의 글로 읽었지만 글씨를 직접 육필로 쓴 걸 그러니까요. 직접 보는 예. 그 느낌이 있잖아요. 생생함이. 그 다음에 어떤 날 선생님의 이제 그 편지 원본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대로 된 이렇게 촬영을 제대로 해서 전 좀 연구 어떤 보존이나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서 사진 작가에게 좀 정밀 촬영을 하고 진짜 영인본을 만든 거죠. 사실 네. 너른마당 그러니까 책만 하더라도 영인을 하긴 했는데 네, 그렇게 막 광택지. 약간은 맞습니다. 그 완전한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배경은 배경은 차이 죽었죠. 납니다. 네, 배경은. 편지 원본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지는 네,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 이런 거를 못 살렸어요. 네. 그냥 찍기로 뭐 했죠. 검열 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네. 종이에 뭐 어떤 이런 것도 나는 느낌까지 그대로 살려서 보존용의 개념으로 예. 생각해서 뭐 선생님의 원본이야 나중에 어떤 박물관에 남게 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쉽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요걸 하여튼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겠다 생각을 해서 찍었고 뭐 근데 의외로 또 책이 뭐 선생님한테 좀 뭐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고 많이 찍지는 않았는데 꾸준히 찾는 분들이 또 갖고 싶어하는 애장본으로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꽤 여러 수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네. 그 사업적인 차원에서는 섣불리 결정하실 책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네. 이제 한철희 대표님께서 평소 쇠기쌤을 얼마나 존경하시고 네. 생각하는 게 잘 나타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여튼 뭐 선생님의 그 사색의 편지란 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